이슈가 됐던 애들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상장될 때는 다 호재 만발로 그래야 시가총액이 높고 특례 편입이 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거품 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 대표님 2차 전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공매도 현황을 봤을 때 조금 줄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2차 전지 먼저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난 11월 24일 출연을 했고 네. 또 오늘 26일인데 22일 기준으로 네. 작성을 했는데 보면 에코프로도 한 25만 주, 에코프로 BM도 한 30만 주 줄었어요. 네. 아직도 줄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 의미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측면에서 보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주 이하로 늘어온다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 200만 주 정도까지 확연히 줄었을 때 너무 조급하게 달라붙기보다는 뭐 횡보하면서 얘네들이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네. 수익이 남으니까 계속 저점 횡보하면서 공매도 물량을 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줄었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죠. 걔네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빠져나갔다는 거니까 향후 상승할 것도 염두를 하지 않으면 뭐 줄일 일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 거 아니에요? 예,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는 앞에 말했지만 내년에 어떤 호재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대형주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은 아쉽게 안 줄었고 조금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지수가요. 예. 거기에 포스코홀딩스는 들어가 있죠. 예. 아, 다른 건 안 들어가 있고.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매수가 점점 뭐 되고 있나 보네요. MSCI 지수도 외국인들이 살 때 그거를 사니까. 이제 그거에 사는데 그거는 뭐 편입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차 있다고 보여지고. 네. 예. 그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외국인들이 앞에 봤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 샀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은 또 외국인들이 바치는 코스닥하고 다르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줄었는 걸로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에 이제 리튬 강산 실제 생산된다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는 어쨌든 뭐 안정성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고 그다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줄면 뒤쪽에서 내년 뭐 한 하반기 쪽에서 또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공매도 줄고 지금보다는 공매도 줄고 또 그러면 또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이 뭐라 그럴까 12월 달에 호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SBI. 예. 거기에 큰 납품이 들어오면서 확 튀었을 때 네.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네. 저 앞쪽에 에코프로 BM이 한 110% 움직이면서 공매도가 한 300만 주 확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호재가 나오면서 위로 확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하고 제가 연결을 쭈루룩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낮은 가격에 공매도가 한 223만 주 공매도를 쳤어요. 그럼 얘네들은 손실 구간인데도 안 줄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고 꺾일 때 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손실 구간에 있는 애들이 줄었는 게 아니고 저 위쪽에서 들어온 애들이 좀 줄었지 않을까. 요 위쪽에서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얘네들이 좀 뭐 수익률이 있는 애들이 좀 줄었지 않을까 보고 여기서부터 223만 주 했던 애들은 여기서도 안 줄었기 때문에 버틸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주가 올라버리면 걔네 큰일 나겠는데요. 예,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00% 정도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채권 시장에 보면 보통 뭐 죽음의 회오리 저런 뭐 이게 보면 1조 원 이상 매도가 됐기 때문에 한 세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 뭐 이게 뭐 반대 매매가 나와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가 팍팍 나오면서 이런 형태가 돼버리죠. 네. 7월 달에 110% 확 튀듯이. 네. 확 튀게 되면 이것도 앞쪽 고점 뭐 110%니까 한 8, 90% 확 튀게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돼요. 이때는. 이때 또 잘못 생각해서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때는 뭐 펀더멘탈 수급보다는 공매도에 어떻게 보면 쇼 커버링으로 확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지루한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어떻게 뭐 매월 뭐 적립식 같은 걸로 모아가는 게 괜찮아 보이세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게 좋아 보이세요? 일단 만약에 모아간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세력이 여기까지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오고 공매도가 준다. 그때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저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 25만 주 줄였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한 3, 40만 주 더 줄고 그래서 주는 걸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타이밍이 나오면. 좀 의미 있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에코프로는 한 100만 주 정도, 에코프로 BM은 한 200만 주 정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다가 뭐 움직임이 나오거나 또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요건 순수한 공매도 측면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른 업황이나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제가 또 맞춰서 공매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공매도는 이제 저희가 완전 눈앞에 처한 이슈고 그 한 2, 3년 이렇게 보면요.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세요. 일단 업황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들고 있는데 또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업황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또 현대기아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좀 더 팔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이 못 들어오니까 일단 단절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기본 시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래도 안전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 머티로 바뀌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랬어도 오늘 에코프로 머티 준비를 했는데 제 관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이 되고 정말 크게 상승을 해가 지금 위치해요. 진짜. 올라와 있고 여기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됐어요. 이제 특례 편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뭐 시가총액 50위 안에 15 영업일 유지를 하게 되면 다음 선물 만기가 끝나면 코스피 200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 있으니까. 이제 요거에 이제 우리가 특례 편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특례 편입 시키려고 좀 과다하게 올릴 측면이 있고요. 특례 편입이 되면 이제 코스피 200 추정하는 펀드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또 50위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채야 되니까 물량도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뭐 단순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또는 코스피 200에 편입돼서 물량 넘긴다. 이건 예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뭐 특례 신규 상장이 되고 특례 편입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편입이 되고 주가고 12월 22일까지 수익률이에요. 편입된 당시에서부터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편입 후에 지금까지 78%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도 편입 주가에 비해서 지금 69%. 크래프톤도 게임 업체지만 65%. SK바이오팜 51%. SK아이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48%. 물론 이게 2021년도 특례 편입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 직검이 좀 과하게 되고 편입이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과거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뭉치겠으니까요. 그렇군요. 상장이 되면서 좀 무리하게 많이 간 애들은 항상 좀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뭐 단타는 괜찮지만 중기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하면은 이 사례들로 봤을 때는 반토막이 지금까지 사례들은 안 좋았어요.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물론 뭐 에코프로 머티는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과거 따라가는 게 또 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런 걸 좀 보여드려야지 또 참조할 때 도움이 되실 걸로 보이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저도 다 기억나는데 저거 상장할 때 엄청 다 좋다고. 이게 다 좋다고 했어요. 4대 은행 다 뛰어넘는다고 하고. 뭐 다 간다 했지만 지나고는. 지금 뭐 상장될 때는 말씀대로 다 호재 만발로 그래야 시가총액이 높고 특례 편입이 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거품 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항상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에 그래서 코스피 200 대형주는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면 이제 중기적으로 조심을 하자. 요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외에 신규 종목들에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보게 되면 뭐 가장 최근에 파두. 파두가 뭐 말도 안 되게. 맞아요. 실적이. 파두 실적을 잠깐 보면 지금 보면 2019년 매출액이 2억이 했어요. 그럼 2021년에 52억. 2022년에 564억. 그리고 원래 뭐 2천억까지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확 크게 증가를 했고 원래 크게 증가할 거다. 이 성장 한 번 증가했고 한 번은 가정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크게 1조 원 이상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 매출액이 3분기가 3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상장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2분기 매출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료 받은 쪽에서는 미리 알았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스닥 150 특례 편입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보통 기관들이 특례 편입되면 앞에처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했더라고요. 걔네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을 확률이 이건 그냥 제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왜 매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줄기차게 매도했고 그걸 또 아쉽게 개인들이 받았고 그러다가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확 밀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고 확 밀린 애들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슈가 됐던 애들은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아쉽지만 뭐 보유하고 있으면 또 뭐 또 많은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좀 교체 쪽으로 워낙 뭐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요. 내년에 그 반도체 사이클 시작되는 거에 흐름을 좀 타는 것도 어려워 보이세요? 워낙 좀 뭐라 그럴까요?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죠.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매출액이 3억이다. 이거는 어떻게든 설명이. 뭐 삼성전자도 막 적자나고 그러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좋아진다는 게 명확히 보이고 또 매출액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걔네들이 영업 매출은 말 그대로 기업 활동인데 기업 활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매출액은 이제 판매 단가에 따라 영업이익은 낮았다 올라갈 수 있는데 매출액은 사실 이건 영업 자체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영업이익하고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고요. 매출액 자체가 안 좋았다는 거다. 그래서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또 뭐 제 자료 제출할 때 2분기 실적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안 좋았고 뉴스 보면 그런 것들도 사후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증권사들이 문제인가요? 뭐 상장할 때 가격을 막 너무 높게 해주고 막 이런 건가요? 이거 제가 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상식선 밖의 시가총액이라서 어쨌든 뭐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하나가 나타나는 게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들이 이제 파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네. 신규 상장을 할 때 공모가를 높게 받고 시가총액을 크게 하려면 상장 이제 하는 전에나 뭐 직전 연도에 뭐 이것저것 끌어올려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최대한 좋게 해야지 공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얘들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상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공모가 높고 시가총액 높게 해서 투자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영업 활동을 해서 상장 전해에 좀 네. 땡기는 맞아요. 이제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좋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막상 상장되고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아주 괴리가 크죠. 엄청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실적 발표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기간을 보면 분기나 반기가 끝나면 일반 기업들은 한 45일. 그래서 뭐 9월 30일 끝났다. 9월 30일 끝났다. 3분기가 끝났다. 그러면 45일이 지나고 실적 발표 그 안에 하고요. 대부분 45일째 하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 종목은 2년까지는 60일까지 이제 유예를 두거든요. 그래서 60일 때 하거나 그래서 요 두 지점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 매수하려다가도 조금 참고 실적 나오고 매수하시라. 네. 또 사업 보고서는 90일이니까 이제 1년이 끝나면 90일 안에 발표되니까 보통 뭐 3월 한 20일 정도 되면 먼저 뭐 감사 보고서 올라가니까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신규 상장 종목 보게 되면 보호 예수 풀리는 게 있습니다. 보호 예수. 이제 보호 예수가 뭐가 하면 이제 상장 종목이 상장되기 2년 전에 미리 이제 오늘 상장이면 2년 전까지 그 사이에 투자금이 들어온 애들은 상장됐다고 바로 못 팔아요. 너거는 상장될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 2년 밖에서 미리 들어온 애들은 바로 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1개월, 3개월에 묶여 있어요. 그럼 상장 후에 1개월 시점에 그 물량이 한번 나오고 3개월 시점에 한번 나오고 요렇게 주가가 훅 한번 밀리는 요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알맥입니다. 네. 알맥 보게 되면 상장 후에 딱 3개월 되는 시점에 확 24% 그날 보이스가 풀린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딱 기간이 맞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요 3개월 시점 지나고 또 충격받고 밀렸을 때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 요런 뭐 코처 테크놀리지 이런 애들도 1개월 후에 좀 한번 확 밀렸고 3개월 되는 시점에서도 적어 보이지만 10% 확 빠졌어요. 네. 확 빠지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다가도 3개월 되는 시점이면 하루 이틀 밀리는 거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시제도에 있어서 보호 예수가 1개월, 3개월에 수량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는 있어요. 뭐 다음에 나오면 또 그걸 한번 표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런 뭐 벤처 금융 애들이 얼마에 투자했는지 단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걔네들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단가까지 표시해 줘야지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왜 표시를 안 해주는지. 상장되기 전에 일들은 사실 공시를 안 하는. 너무 싸게 사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공시는 몇만 주까지만 나오고 그다음 단가는 상장일 기준으로 되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사실은 해줘야지 우리가 신규 상장종 매매기매 할 때 좋은데 아쉽지만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단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하자 요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이제 혹시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하나요? 일단 저희 나라 공시에서는 또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저런 공시는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최대 주주가 팔고 나면 5일 안에 공시를 하잖아요. 미국은 팔기 전에 공시를 나 판다 공시. 그렇군요. 언제 판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 신규 상장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약간 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애들도 간혹 나오긴 나오는데 뭐 테마스 성격에 한번 불을 붙고 튀는 애들이 어쩌다가 한두 개씩 나오는데 주로 또 중소형주들은 횡보하고 이런 형태들 많이 뛰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 대비 이제 상장이 되고 확 고점 대비 한 5, 60% 빠졌다가 되돌아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뭐 상장되고 앞쪽에서 뭐 50, 60% 빠지기 전에 섣불리 공략하는 것은 단타로 바로 팔아야지 오래 들고 있으면 보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코스피 200 특립 편입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상장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요 비슷한 형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아직 특례 편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움직여서 편입되고 슈팅이 나오고 하면 또 그때는 한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다음 또 실적 발표 시점에 조심하자. 그다음 보호 예수 물량 해제될 때 조심하자. 요런 것들 이제 피해 간다면 또 신규 상장 종목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나요? 저 같은 한 60%는 일단 SK하이닉스 이제 보고 또 한 20%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매집해 가고 나머지 20%는 중소형주 매매인데 제가 지난번에서도 중소형주 공시 중에 이제 뭐 최대 주주가 매수하는 공시가 나온다든가 또는 이제 정리한다는 공시가 나온다. 요런 공시 후에는 강하게 가니까요. 요런 공시 종목 제가 이제 한 코스닥은 그런 공시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할 거고요. 또 뭐 그런 것들을 또 공시 전략 궁금하시면 제가 또 유튜브에 많이 전략들 있으니까 또 오셔서 참고하시고요. 이희근의 경제 TV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올해 좀 아쉬움이 남았잖아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큰 상승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다들 힘내시고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 포기하거나 또 지수가 좀 반등할 때 섣불리 매도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내년에 큰 장을 보고 또 긴 호흡을 보신다면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년은 지금 지수 때보다 내년 말에 가면 높을까요? 훨씬 높죠. 그래요? 예, 제가 볼 시각에서는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한 3번 인하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부담감 없이 튀어오르고 이제 지난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안 하고 횡보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2006년대에 한 맞아요. 60% 상승한 그런 경험들도 있었으니까 인하까지 간다면 뭐 훨씬 좋죠. 그래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유동성, 풀린 자금을 볼 때 이제 뭐 아예 경제 상황이 사실 안 좋아지면 어렵지만 경제가 올해보다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나라 경제로 본다면 조금이라도 뭐 받쳐준다면 기본적으로 뭐 경제가 확 나빠지지 않다. 버틸 수 있다. 요것만 밝히더라도 유동성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너무 경제 성장률이 낮다. 여기에 포커스보다는 일단 세상에 돈이 워낙 풀려 있다. 그리고 조금만 경제만 버티면 이런 돈들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온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될 걸로 봅니다. 혹시 또 이게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희근 대표님께서 이희근의 경제TV와 응달책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 블랙스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언제 꼭 출연해 주셔서 바뀌었을 때 또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뀔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희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